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과를 볼 건데, 이과는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과는 명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준동사 해석하는 거 봤고요.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머릿속에 표처럼 여러분도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어의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순서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이 자리에 들어오는 주어가 생긴 모양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영어에 뭐밖에 없냐면 명사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가 생긴 모양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명사는 주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목적어에도 쓰이고 뭐에도 쓰이는 거니 명사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주어도 공부하고 목적어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명사의 모양을 싹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명사의 모양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어 또는 목적어의 자리를 다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먼저 명사의 모양들을 먼저 정리하고 개념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실제로 해석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일 명사를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책상 이런 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일 명사는 빼고 이 명사가 실제로 사물이 아닌데 사물인 것처럼 이름을 붙여준 명사구나 명사절을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나 절은 개념 아시죠?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걸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걸 구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처럼 쓰이는 걸 명사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데, 절이라는 애는 구하고 다르게 절은 뭐가 들어있죠?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절이라는 놈을 이끌기 위한 영어의 말에는 그 절 앞에는 항상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 셋 중 하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단일 명사는 뭐 해석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건 단어 뜻을 외우는 거지 공부할 내용은 아니니까 명사 구하고 명사 절의 모양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명사 구, 그 다음에 명사 절의 모양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사 구하고 명사 절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명사 구는 영어에 몇 개가 있냐면 얘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정사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명사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부정사구하고 동명사구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명사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동명사도 한 단어로 쓰면 그냥 동명사라고 하는데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오거나 이러면 동명사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정사구는 생긴 모양이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생겼겠죠. 자, 일부러 주어 자리에 왔다라는 걸 가정해서 to를 대문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소문자로 써도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오면 소문자로 쓰이겠죠. 동명사도 일부러 크게 대문자로 아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라블라 쓸 거고요. 당연 소문자로 오는 모양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모양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명사절이라는 말을 만드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반드시 뭘 놓고 써야 돼요. 이 절을 연결하는 연결어구에 영어에 몇 가지가 있냐면 3개가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해요. 뭐뭐가 있냐면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의문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영어에 몇 가지가 있냐면 쟤는 영어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영어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은 언어거든요. 한국말은 접속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영어는 접속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우리말은 영어에서 사용하는 접속사가 사실 우리말에서는 거의 부사처럼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뭐 할 때라는 when이 영어에서는 접속사지만 우리말은 그냥 부사잖아요. 뭐뭐 때문에 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영어는 접속사가 100개도 넘게 있지만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딱 3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th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if가 있고 또 하나가 whetherly 있어요.
자, 당연히 that이나 if나 whether도 얘네들은 접속사니까 뒤로 뭐가 이어져야 될 거냐면 주어 동사가 이어질 겁니다. 자,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주어 자리면 대문자겠지만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이면 소문자로 올 겁니다. 얘네들 오고요. 접속사라는 애들은 100% 뒤로 뭐가 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오면 관계대명사는 우리 다음번에 관계대명사도 하루 1시간 날 잡아서 쭉 정리를 할 건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우리말 문법으로는 형용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관형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말에는 형용사절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형용사는 있어도 형용사절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실 거니 관계대명사라는 놈은 얘는 형용사절인데 얘가 명사절이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what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중에 ever이라고 적힌 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자리에 오면 뭐가 되냐면 명사절로 쓰이는 관계사가 돼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는 모두가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만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주격이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면 뭐가 생략이 되냐면 이 주어가 생략이 될 거거든요. 자,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얘를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사는 영어로 약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해요. 역시 뭐 당연히 소문자,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면 소문자 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how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when 그 다음에 who, what처럼 wh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얘도 뒤에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체 총 몇 개의 모양이냐면 영어의 명사의 모양이 8개밖에 없으니 단일 명사 칠판, 책상 이런 걸 예상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8가지 모양을 다 익히고 나면 주어 목적어 자리로는 명사는 전부 다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얘는 우리가 부정사에서 배웠던 거네요. 부정사에서 명사들은 뭐라고 해석하더라?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기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주로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뭐뭐 함이라는 동명사는 어떤 느낌이 강하다고 했냐면 이런 받침 미음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주어 동사가 나타나면요. 이 that은 뜻이 없는 말이에요. 영어에 뜻이 없는 단어가 대명사 it과 그 다음에 대명사 it이 아니라 비인칭 주어 같은 이런 it과 얘는 뜻이 없거든요. 쉽게 이거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it과 that 두 개는 뜻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뜻이 없고 뭐만 만들어주냐면 주어가 동사 하다라는 말을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라는 말로 명사로 바꾸는 기능만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f는 무슨 뜻이죠? if는 만약 뭐라면 아니에요. 만약 뭐라면은 부사예요. 만약 뭐라면은 부사고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인지라는 말로 쓰여요. 해석 잘 안 되고 헷갈리면 인지 아닌지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whether이라는 말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로 해석이 되든지 그 다음에 또는 주로 or 들어갔을 때 뭐 A든 B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what이라는 말은요. 얘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쟤도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ever이라는 말은 뭐뭐든지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라도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의 문법책은 명사절은 든지로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사절은 라도라고 하고 근데 해석해 보시면 우리말에 든지하고 라도가 차이가 없어요. 먼저 오는 놈 누구든지 밥 사줄게. 먼저 오는 놈 누구라도 밥 사줄게. 별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얘 뭐 아무거나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의문사는 당연히 의문사의 뜻을 넣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뭐만 만들어주면 되냐면 것이라는 말 붙여서 명사만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이러고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면 이 말들에다가 뭐 붙이면 되나요? 주어 자리면 이 말들에다가 은는이가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은는이가 붙이면 되는 거고
원래는 우리말의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만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국어 문법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써봅시다. 은는 이가를 붙이든지 목적어 자리면 뭐 붙이면 되죠? 을을 에게를 붙이든지 보호 자리면 뭐 붙이면 되나요? 뭐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요. 얘네들이 주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 쭉 이 문장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영어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주어하고 술부를 구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주어가 제일 왼쪽에 있고 술부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앞에 놈하고 제일 마지막 놈을 떼서 보면 되는데 영어라는 놈은 주어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서 끊어서 만약에 주어 자리라면 목적어 자리면 이렇게 해석하고 보호 자리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주어 자리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얘가 뒤에 이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까지를 끊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 앞까지를 끊어서 이 자리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냐면 to 동사 원형하는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래쪽으로 나오는 이 모양을 취하고 나오게 되면 즉 절의 모양을 취하고 나오게 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이라는 놈은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들이 동사를 하나씩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유의하실 게 이 첫 번째 동사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즉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보이면 여기뿐만 아니라 뒤로 가도 마찬가지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보이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는 자기가 동사 하나씩을 다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안고 있는 놈이니까 저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두 번째 동사가 나타나는 부분까지를 끊어서 이 자리에다가 주어의 값에 해당되는 은는 이가를 붙여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 있는 놈이 다 명사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동사까지 가서 읽는데 얘네들이야 쭉 가다 보면 곧바로 동사가 나올 거니 쉬운데 얘네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나오는 동사들을 지나가서 두 번째 동사까지를 끊어서 주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일 경우에 아울러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는 항상 자기의 뭘 가지고 있어요? 동사를 하나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나온다 하더라도 뭐 만약에 말이 쭉 가다가 what 이런 말이 나오면 얘도 뒤에 동사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본으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한 가지만 조심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모양에서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to do가 나오고 ing가 나와서 동사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쭉 갔더니 동사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쭉 갔더니 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커마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 현재 지금 뭐 되었다는 얘기죠? 독립하셨다는 얘기네요. 독립을 냈다라는 얘기는 얘는 품사로 명사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부사라는 얘기죠. 그럼 부정사는 위에 있는 건 독립한 부정사니까 해서 뭐라고 하면 되죠? 뭐뭐 하려고 라고 하면 되죠. 뭐뭐 하기 위하여. 밑에 있는 건 독립하셨으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분사구문이라는 얘기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지? 얘는 첫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얘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커마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가 주어가 아님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if는 주어 자리에 쓰지 못해요. if는 주어 자리에 쓰지 못하고 얘는 보호 자리에도 쓰지 못하고 얘는 오직 뭐만 사용하냐면 얘는 뭐하고만 결합하냐면 인지 아닌지를 이라는 소위 목적어로만 사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애들이 많이 씁니다. 그 모든 문법이 우리나라 왜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해준 문법을 다 지키고 다니는 건 아니죠. 자, 지금은 짜장면, 자장면이 다 맞는 걸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자장면이 맞다고 그러고 짜장면은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줍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든 짜장면 먹으러 다녔지 자장면 먹으러 다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등굣길이라고 써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나요? 이렇게 쓰시겠죠. 근데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고 그러죠.
아직도 적응 안 된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사이조 때문에 최솥값 이런 거 된 거 사람 무지하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하고 그래서 지금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배우게 될 건데 미국 애들도 그런 경우 생기겠죠. 원래 if는 규범 문법으로는 문법 문제로 나오면 주어 자리에 쓰면 안 되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 주어 자리에 if를 많이 써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뿐만 아니라 보호 자리도 실제로 쓰고 이래서 독해를 하다 보면 문법 문제로는 풀 일이 없지만 독해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아예 못 보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게 역시 또 너무 표처럼 만들어 뒀는데 아직 몇 개 더 할 거예요. 형용사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저 표처럼 만들어진 놈을 한번 여러분이 혹시 내가 빠지고 모르는 부분 없는지 생각 잘 해두시고 실제로 해석하는데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 몸풀듯 가볍게 한번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주어가 부정사구로 시작하는 경우를 한번 보죠. 목적어 자리 오면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우리 목적어 편에서 복습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too fast하게 drive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것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호 자리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foolishly하게 어리석게 운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부탁할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단어를 몰라도 대충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으면 analyze라는 단어는 물론 모르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모른다면 analyze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럼 analyze라는 뒤에 명사가 바로 온 거 보니까 얘는 이 동사의 목적어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analyze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저 단어가 맥락을 통해서 무슨 단어인지를 짚어내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석판 찾아보고 나면 이게 분석하다였어? 라고 했을 때 analyze의 단어를 외우는 힘도 기억의 지속력도 강도도 훨씬 세지거든요. 그리고 영어 문장의 단어를 모르는 것도 겁먹지 않고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딱딱 영어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처럼 위치 바꿔가면서 쓸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은 비교적 조금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서 자기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 영어의 문장 구조를 금방 익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라고 됐고 그러면 역시 너 없이 가는 것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네요. 너 없이 사는 건 이건 재미없을 거야 라는 얘기네요. 동명사구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eading in bed라고 하면 저거 이제 우리가 뭐 침대에서 독서하는 것 이래도 되겠지만 저게 우리말로 보면 누워서 책 보는 거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에 맞게 뭐 나중에 다음에 기회 나면 그 얘기나 합시다. 자, 누워서 책 보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비형용사가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for이라고 하면 얘가 어디에 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나면 나중에 이 단어 몰라도 어디에 라고 좀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애널라이즈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 어떠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실수하는 건 언어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In public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껌 씹는 거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껌을 씹는 건 이건요 예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to나 ing로 시작하지만 뭐가 나타나면 독립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였죠?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역사가들은 종종 지리에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라고 했고요. turn to라는 말이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쭉 가다가 동사가 나오면 주어겠는데 커마로 독립된 거 보니 얘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라는 이런 말이 됐군요. 그래서 어떤 풍요로움이냐면 삶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우리는 take our time, take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을 내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유를 가지다.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 라는 말이 되고요. 얘는 walking down the street 동사가 안 나오고 커마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길을 걷다가 당신이 어쩌면 나무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건 알아보고서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걸 알아보고서 일부 사람들이 나에게 사인북을 요청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대신어 whether로 시작하는 경우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쓰면 that이라는 말이 나와서 최 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된 거죠. 최 씨가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첫 번째 동사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문장의 정동사가 되는 겁니다. odd라는 단어는 묘한, 이상한 이라는 말이거든요. 최 씨가 전화를 하지 않은 건 좀 이상해 보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주디가 수영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하면 되네요. 주디가 수영하는 법을 배운 건 is miracle, 기적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고요. 세 번째요. 네가 whether이라고 했으니 A든 B든이 되겠죠.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이 됐습니다. matter이 이처럼 자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He can get a better job이니까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라고 되겠죠. 이제가 확실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what으로 시작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됐더라? 쟤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가볼까요? She likes best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For 아침 식사로 가장 좋아하는 건 팬케이크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 씨가 really needs now, 정말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말로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긴 휴식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happen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얘기인데 between us라고 하면 우리 사이에 일어난 것 이렇게 되어 있군요. 우리 사이에 일어난 건 secret, 비밀입니다 라는 말이 된 거고요. 의문사절로 시작하면 의문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때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그 여자가 거기에 갔는지는 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여자가 거기에 간 때는 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 라는 말이겠고요. 마찬가지로 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는지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 이유는 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옮겨도 좋고 때, 이유, 장소, 사람 이런 식으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스텝들이 고객과 직원이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좋고 어떻게 직원들이 고객과 의사소통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옮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뭐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냐면 그러면 명사로 사용되어 있는 구와 절에 관한 모양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명사 구, 절로 사용이 되는 8가지 모양이 나타났을 때 해석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잘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명사구나 명사절도 당연히 너무너무 자주 만나겠죠. 물론 ever로 시작하는 명사절은 책 한 권 다 봐도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거의 안 나오는 모양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워낙 빈번하게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딱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읽기 시작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명사의 모양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12가까지에 걸쳐서 쭉 이렇게 이 책에 12가까지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 하나씩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지문을 읽기 시작하면 예전에 영어 지문을 읽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읽으면서 많이 읽은 게 영어 실력을 결국은 만들 텐데 그때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유연하게 읽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 명사의 모양새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